다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기대하면서 주제를 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전기료 관련 내용이네요. 전기료 놓고 고민에 빠진 한국전력, 한전이다. 이렇게 주제가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의 기사 지금 연속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사이에 패널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앞에 적어서 걸어주세요. 먼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한전,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했죠? 누진제 개편안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 정부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요. 누진제 개편안, 내용이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여름 전기료를 좀 깎아주는 거예요. 대략 가구당 한 10,000원 정도씩. 자, 근데 보류를 했어요. 여름철 전기료 인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전이 당사자인데 지금 당사자가 이거 안 되겠는데요. 약간 이런 내색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전의 소액 주주들 개편안 통과시키면 배임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누진제 개편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아무래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전기를 덜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이 이거 피해 오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거 배임 혐의로 소송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정부도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죠. 여기 지금 몇 가지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강조가 돼 있는데요.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었는데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한 것은 배임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21일 이사회에 나와서 이 정부 개편에 대해서 보류를 했어요. 자, 앞서서 소액 주주들은 한전 이사회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개편안을 통과시킬 경우 배임, 위쪽으로 갑니다. 배임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자, 이런 이유,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왜 이렇게 나왔냐, 그 이유가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전은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7월, 8월 2달간 전기요금을 깎아줬는데요. 그 깎아주면서 약 3천억 원의 손실을 떠안았답니다. 작년에도 이랬다. 이런 겁니다. 지금 소액주들은요. 개편안을 수용할 경우 비슷한 수준의 손실을 감내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잖아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목이 작게 달렸는데 배임죄 공포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전 이사들 정부 일시적 지원은 임시 방편일 뿐 이런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 이렇게 깎아준다 이런 거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자, 연속해서 기사 두 가지를 봤는데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최영철 편집위원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꼈죠. 결국에 에너지 정책을 너무 독단적으로 탈원전을 조기에 시행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한전이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전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것에는 결국에는 정부가 값비싼 에너지원을 갖고 와서 한전 보고 전기를 공급하라고 하니 한전으로서는 결국에는 버텨내기 힘든 것이 됐고 아무리 한전 이사회라도 이 사안을 통과시키기에는 힘든 상황인데 결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눌러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탈원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애국심을 강조해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끄라고 그랬습니다. 참아라. 참고 지내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냉방복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필수다. 그렇죠. 이제 에어컨을 털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털으라고 하면서 그러면 한전은 비싼 전기를 대야 되는데
비싼 전기를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에어컨을 틀으라고 얘기하니 지금 모든 것이 온 매무새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이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됩니다. 탈원전으로는 냉방복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이 태양광이든 예. 천연에너지원이 좋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정부의 용기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요 전기료 문제를 이제 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진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예.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로 인한 누진제 개편안 그 작년 예. 같은 경우 이걸로 약 3천억 적자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예. 이게 그야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죠. 이 한전 주가가 한때는 이 4만 원대에 갔던 게 지금 아마 2만 원대 중반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엄청나게 빠진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 전기료를 또 이게 누진제 개편안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 예. 이게 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배임 혐의로 충분히 걸만한 사안이죠. 이런 경우는 한전 입장에서도 지금 적자로 전전긍긍을 하는 와중에 예. 이런 소액주주들이 해주면 사실상은 정부한테 보존안을 내달라 할 수 있는 읍수하거나 소위 말해서 개선안, 합리적 개선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지금 아까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냉방복지라는 게 사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전 군에 다 이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냉방 그러니까 그런 만큼 또 또 예. 에너지 수급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이 누진제로 인해서 적자폭이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한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결국은 제가 전망하기에는 예. 이 정부도 좀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도 아마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예산이 예. 관련 예산도 없고 하지만은 예. 어떻게든 간에 이 국민들이 정서를 또 감안해서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편안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예. 없는 거거든요. 아마 소급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럼 지금 이렇게 조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으로 그냥 그걸 메워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세금으로 메우는 방안이든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해서 머리를 짜내야 되는지 아마 지금 굉장히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머리 아픈 문제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작년에도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내부에서 좀 논란이 많았는데 올해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걸 뻔히 예견했으면서도 예. 다시 어떤 커다란 대안이 없이 이걸 다시 또 강행한 정부한테는 약간의 준비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그런 같으네요. 소액주주까지 나설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대님 변호사, 네. 일단 이게 배임죄 성립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예. 누진제 개편을 하는 것이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한전에서 적자를 계속 보는 상황에서 또 이 누진제를 개편을 할 경우에 이제 적자폭이 더 커진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 한전의 이사진들이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할 경우에 배임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임의 판단이라는 것이 이게 종이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종이 한 끗 차이에 중간에 서 있다고 봐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게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예. 관련된 배임죄에 관련된 부분에 그 고민을 할 정도로 이사회가 지금 그 대안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으로 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서 이게 배임죄가 안 될 수 있는 탈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탈출구가.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기찬 변호사 보시기엔 그 탈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그 한전이라는 데가 전기를 사가지고 유통시키는 예. 데잖아요.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일단 폐지해야죠. 전기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 한전이 주주 구성을 보면은 정부가 51% 갖고 있어요. 예. 나머지 49%가 이제 기타 주식인데 예. 그럼 이걸 이사회에다가 책임을 지울 게 아니고 예. 아예 주총을 열어서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과 통상부 산업부 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예. 본인들이 책임지고 어떤 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죠. 그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주주총회 열면은 소액주주분들께서 엄청 반발하실 거 아니에요. 49%니까요. 예. 다 모이시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나올 텐데요. 정부가 51%대 49%니까 그렇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 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시는 거고 예. 아니면 괜히 이사회에 책임지고 이런 위험 부담을 지우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결국에 지금 네 분 말씀 듣고 떠오른 생각이 결국에는
세금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추정이 좀 이상한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요. 지금 세금 말고는.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전체 국민을 위한다면은 예. 이게 복지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한전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배임죄 예. 논란을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상 한전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4조 이상의 순수익을 남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본다면 누진제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세금은 어떻게 보면 복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뭐 아니면 마중물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왠지 들어갔던 상황인데 근데 세금을 들여도 만약에 전체 비용이 3천억이면은 3천억을 다 세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한전이 대라올 것인지 뭐 이런 또 논의가 또 있을 것 같으네요. 왠지요 지금. 알겠습니다.